네, 안녕하세요. 김주권입니다. 12월 20일입니다. 이번 영상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들어가 있으면 별로 안 좋은 종목들입니다. 대체로 매도 의견인 종목들입니다. 차차 종목들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로 들어선 상태에서 그다지 상승 추세로 돌아설 만한 그런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올려주신 종목들입니다. 특별하게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종목이니까 차라리 이 종목이 있으면 그냥 팔고 다른 종목으로 말을 갈아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손실이 난지 20%가 됐다, 오랫동안 많이 물렸다, 고점에서 물려서 어쩔지 모르겠다 등등의 상당히 구구절절 보기에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댓글이 있습니다만은 주식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익을 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을 테니까 손실이 났을 때 재빨리 그 손실을 최대한도 줄이고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하는가를 늘려가서 플러스를 만드는 마이너스를 줄이고 플러스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익이 나도록 하는 것이 주식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주식의 거래에서 다 수익을 낼 수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종목을 5개 고르면은 그 중에서 2종목 이상은 저를 배반하죠. 그죠? 오를 줄 알았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런 종목은 재빨리 팔고 손실을 줄여야지 그 종목 한 종목이라도 손실을 보지 않겠다고 악자까지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 종목들이 나중에 내내 두고 말썽이 되고 그 때문에 전반적인 수익률이 낮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도 매도를 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어렵다는 거 압니다. 물론 압니다. 어렵습니다. 손실이 나면서 손실을 확정하는 일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잘해야 역시 주식을 잘한다는 것도 역시 거듭 잔소리처럼 아직 종목 설명도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일진다이어부터 설명을 합니다. 일진다이어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보다시피 주가는 구름 밑에 있죠. 그죠? 주가는 구름 밑에서 헤매고 있고요.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종목의 정확한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구름 위냐, 구름 아래냐를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일목균형표에 만든 일목산인은 그래도 내가 모든 개선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면은 나는 후행 스팬을 고르겠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개선들 골치 아프면은 그냥 후행 스팬만 하나만 보면 돼요. 후행 스팬이 파란 색깔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냐, 캔들 밑에 있냐, 지금처럼 캔들 위에 있느냐를 보면은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을 때는 상승세, 그죠?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쪽에 있을 때는 하락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고도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일진다이어는 현재 어떻습니까? 여기 후행 스팬인데 캔들 밑에 내려와 있죠. 따라서 얘는 거꾸로 돌아가면은 후행 스핀이 캔들이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주가대로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려면은 구름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두터운 구름을 넘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뒤에는 구름이 좀 얇아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다가 구름이 얇은 데를 넘어서 갈 수 있을까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한 달 좀 기다리면은 구름 얇은 데를 기다려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과연 그때의 주가가 구름 근처에 있을지, 아니면은 구름 밑에서 한참 벌어진 상태에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구름이 얇죠, 그죠? 구름이 얇은데 주가와의 거리가 멀잖아요. 예, 주가는 구름 밑에 근처에 가보지도 않고 계속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설령 이후에 앞으로 구름이 얇아진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과연 주가가 구름 근처에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현재로 봐서는 현재 위리가 올라간다면 이 구름을 뚫어야 되는데 이 구름을 뚫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뭐 이거 주식 일젠 다이어 팔고 나면은 영원히 주식 시장에서 떠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팔고 나서 이 돈 가지고 뭔가 다른 거 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제 채널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라라고 했던 매수 추천 종목 또는 오늘 올려드렸던 현재로 싸 보이는데 확실치 않은 종목들을 소위 다진 매수 측면에서 매수한다면 그래도 지금 당장 구름 위로 넘어가기 어려워 보이는 종목을 가지고 계속 속을 끓이느니 그쪽이 차라리 좀 더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1등 다이어 매도죠. 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이오톡스텍입니다.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자, 이거는 일전 다이어 매도지만은 바이오톡스텍은 당장 적극 매도는 아니에요. 이건 적극 매도는 아니에요. 왜 적극 매도는 아니냐? 근본적으로 구름 위에 있잖아요. 그죠? 구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도 캔들 위에 있으니까 이 종목은 적극 매도는 아니에요. 근데 왜 적극 매수 내지는 타진 매수에 안 넣고 왜 이쪽에 매도 쪽에 넣었냐 하니까 이 아래쪽에 구름이 얇죠. 그죠? 그리고 주가 횡보하다가 이것처럼 횡보하다가 급등했죠. 좀 급등했습니다. 그죠? 급등했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기준선을 무너뜨리면 보다시피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잘못하면은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그냥 곧장 구름 밑으로 빠지는 경향을 종종 보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그 급등했던 수많은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구름이 횡보하다가 급등했다가 그리고는 으쌰으쌰 올렸다가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때의 상승이 못 있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상승을 못 있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 올라가서나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은 그냥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있는 물량을 몽땅 다 팔기가 좀 그렇다면 뭐 팔라는 얘기도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대신에 어쩝니까? 일부라도 그죠? 일부라도 하시라. 일부라도 매도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젠 다이어는 그죠? 일젠 다이어는 매도. 아이고, 매도가 왜 이래? 매도. 그리고 바이오톡스텍은 다진 매도. 그죠? 다진 매도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죠? 일부라도 좀 파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이다. 물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다 팔아야 되고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양선이 좀 나타났는데 월요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얘가 기준선 위로 다시 고개를 올리면은 그때는 뭐 안 팔면 계속 기다리는 거고. 그죠? 뭐 해도 충분합니다. 기준선을 넘어서면 문제가 없는데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아시아나항공 조금 전에 그 바이오톡스텍을 말씀드린 게 혹시나 아시아나와 비슷한 아시아나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죠. 그죠? 횡보했죠. 급등했죠. 그죠? 그러다가 내려왔죠. 그러다가 으쌰으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준선 무너뜨렸죠. 그죠? 무너뜨렸죠. 그럼 잘못하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름이 얇잖아요. 여기다시피 구름이 매우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 밑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아시아나는 뭐 좀 기술적 분석과 좀 관계없는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감자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감자를 하게 된다면 감자는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해요. 물론 감자란 이야기는 주식의 숫자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것 갖다가 감자 해가지고 그 자본 잠식 상태를 주의 없애는 거니까 뭐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감자가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만은 감자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5대1로 감자한다 한다는 이야기는 뭐 10대로 감자한다 라는 이야기는 유동 주식 숫자가 5분의 1이나 10분의 1을 줄어드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오히려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인위적으로 10대로 감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10대로 감자하면 현재 아시아나가 4,400원인데 10대이 되면 44,000원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44,000원. 이런 이야기는 아시아나가 44,000원 비싸지 않냐 해서 매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더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통상적으로 감자는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는 차트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당장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전액 매도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바이오톡스텍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일부라도 타진 매도 측면으로 물량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로 SNK입니다. SNK를 질문하신 분은 포인트 모바일 두 종목을 같이 질문하셨는데 SNK는 사우디 왕세자 재단의 인수권이 있는데,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의 대규모 계약과 지분 투자 관계의 건이 있는데 나름대로 재료에 상당히 신경 쓰는 분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런 재료가 예를 들어서 SNK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상상상 날아갔잖아요. 그죠? 상상상 여기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보다시피 횡보하다가 구름 얇은 데 골라서 재료가 터지면서 빵 올랐다가, 그리고는 이 위쪽에 길다랗게 음설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음설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여기서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일단 결국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바이오톡스텍이나 아시아나에 설명했듯이 으쌰으쌰해서 올렸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옛날의 상승을 모지자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위로 끌어올리죠. 이것처럼. 그리고 그거는 전고점 넘어서는 못하고 다시 밀리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한 번 해먹고 여기서 한 번 해먹고 두 번 해먹었으니까 이제는 주가가 점점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의 사우디 왕세자 재단의 인수권을 이유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이미 다 벌써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매수하기보다는 가지고 있기보다는 현재 기준선마저 무너뜨렸으니까,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역시 이 종목도 어떻게 하라고요? 타진 매도라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그 이야기죠. 그죠? 타진 매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을 하신 분은 물렸다라고 하셨는데요. 참 그래도 이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도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서 약간의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횡보하다가 구름이 얇을 때 급등한 종목을 보시면, 급등했는데 보시면은 내려오다가 한번 으쌰해서 올라가다가 기준선 무너지고 올라가다가 기준선을 못 넘고 다시 내려오면서 구름이 얇죠? 보이십니까? 얇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구름 밑으로 땅굴을 파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SNK나 아시아나나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구름 얇은 이렇게 옆으로 얇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못 넘어가, 이 기준선인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기준선을 못 넘기면은 이렇게 되고 그때는 구름이 두터워지면서 땅굴을 파게 될 공산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종목도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후행 스패너 캔들 위기는 합니다만은 현재로 봐서 얘가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그죠?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든 간에 뭔가에 구름을 넘어가야 될 텐데, 그죠? 구름을 넘겨야 될 텐데, 이게 만만치 않아 보이잖아요. 워낙 구름이 두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넘기기에는 정말 부지하 세월이죠. 어느 시간에 걸릴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후행 스팬 믿고 있기보다는 설령 얘가 좀 더 올라가더라도 구름에 걸려가지고 정말 지려한 나날이 예상이 되니까 물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그 돈으로 빨리 처분하고 그 돈으로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돈의 효율성이 높지 않겠냐, 자본의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 자, 그 다음에 HLB입니다.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내내 구름 밑에서 내내 헤매다가, 그죠? 내내 헤매다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보세요. 이 구름이 두터우니까 이걸 결국 못 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 버렸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의 구름이 너무나 두터워 보이죠. 하락할 때는 얇은 구름을 절묘하게 뚫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뚫었고. 물론 요때는 약간 구름이 두텁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뚫었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뚫으시지 않겠나 하면 몰라도 역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구름을 넘어섰는데 또 다시 구름을 넘긴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글쎄요. 지금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돌아서서 보세요. 옛날에 이때 과거에 이 당시의 움직임이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횡보하다가 구름을 뚫었다. 그래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그럼 횡보하다가 구름을 뚫은 이렇게 상태가 되겠죠. 그죠? 시간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기간은 역시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HLB 같은 경우에 역시 똑같은 의견입니다. 일단은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주식을 사는 것이 팔고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는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 그 다음에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 애경산업은 뭐 현재로 봐서 뭐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구름 밑에 있다거나 완벽하게 하락세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죠? 하락세는 아니에요. 그죠? 하락세는 아니에요. 구름이니까 하락세는 아님. 하지만 현재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들어갈락 말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아까 구름 위는 상승, 후행 스팬이 캔들 위는 상승세, 캔들 아래쪽은 하락세라 본다면 후행 스팬의 캔들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주가도 이렇게 밀릴 거라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후행 기준선을 내가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왔죠. 물론 아래쪽에 구름이 좀 있으니까 완벽하게 구름을 무너지고 이렇게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따라서 아주 뭐 극단적으로 나쁘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승하던 종목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일부라도 타진 매도 해놓고 추이를 살피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타진 매도 정도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산업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라닉스입니다. 라닉스. 그동안에 뭐, 나름대로 구름 위에서 괜찮았는데, 결국은 현재 이렇게 기준선 밑으로 돌파하면서 하향 돌파해 내려와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 밑으로도 내려와 버렸죠. 그죠? 뭐, 구름 두껍고 얇고 본다면 구름은 얇으니까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다시피 이 종목도 비슷하죠. 횡보하다가, 그죠? 구름을 넘어섰다가, 구름의 지지 테스트하고는 급등했다가, 그죠? 내려왔다가, 다시 이 급등에 따르는 그 때문에 으쌰으쌰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기준선을 못 넘어지고 다시는 내려와 버렸죠. 그죠? 그렇게 땅굴을 파는 거죠. 물론 이 종목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 얇은 구름 이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에도 구름을 타고 가다가 이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조금 다른 종목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차피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 결과가 되겠죠. 그죠? 현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구름 밑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고 후행 스팬도 캔들 밑에 있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전됐고 그죠?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전제 조건이 네 가지가 있죠. 뭡니까? 전환선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이 서로 교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지행 스팬,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버리면 끝이죠.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가 다 완수했으니까 역시 매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린 플러스입니다. 그린 플러스. 자, 그린 플러스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뭐 구름 위니까 적극 매도는 아닙니다. 그죠? 적극 매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선 밑으로 살짝 내려왔으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아서 기대가 되긴 하긴 합니다만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구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럴까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으니 현재 기준선과 딱 닿아진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좀 애매한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극 매수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그렇다고 다진 매수도 그렇고 매도하기도 그렇고 이 종목은 그린 플러스는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다른 종목들 그래도 다 팔아라는데 그래도 그린플러스는 좀 더 두고 봐도 되겠네요. 일단은 관망 정도로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만한 종목 상태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 영상에다가 넣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른손입니다. 바른손. 또 마찬가지죠. 그죠? 바른손도 역시 굳이 말한다면 구름 위이긴 한데 이 종목은 자, 후행 스팬부터 봅니다. 후행 스팬이 어떻습니까? 캔들 밑에 있죠. 그죠? 요 후행 스팬이 파란 색깔 후행 스팬인데 지금 두 개가 섞여서 잘 안 보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행 스팬이 캔들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이제 구름에 딱 닿았습니다. 구름에 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구름이 보다시피 튼튼해 보입니까? 아니면 허옇게 보입니까? 좀 얇아 보이잖아요. 그죠? 허옇게 보이죠? RSI가 바닥권이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는 구름 위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구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죠? 하다못해 일부라도 타진 매도라도 해놓고 다시 하회를 보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바른손. 그래서 바른손. 현재 손실이 좀 10몇 프로 손실이 났다고 하셨는데요. 뭐 다 지금 제가 매도 하라는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다 추세가 이제 하락세로 기우는 종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몇 프로입니다만은 어떤 분은 20몇 프로, 어떤 분은 30몇 프로 될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약간의 지금 손실이 났을 때 지금이라도 빨리 손실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매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삼양사입니다. 삼양사 어찌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 삼양이라고 하셨고, 예? 그 댓글을 보면은 삼양 다음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삼양산지 아니면 삼양무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양사라고 가정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구름 밑에서 땅굴을 파고 있죠. 그죠? 구름 안으로 싹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죠? 후행 스팬도 다시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매도 진작에 사실은 여기서 기준선 밑으로 내렸을 때 여기가 진작에 매도하고 여기서 타진 매도, 그죠? 그리고 여기가 적극 매도해서 종목에서 현금을 이 종목은 제로로 만들 때였죠. 그죠? 제로로 만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여기서 팔았으니까 좀 이 종목에 원하는 매수 있다라면은 좀 싸게 사볼까, 매도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데서 싸게 사볼까를 고려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팔고 뭐 나중에 떨어지면은 다시 사거나 아니면은 삼양사는 잊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그 레퍼토리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입니다. 자, 빅히트입니다. 빅히트에 대해서도 빅히트 어떻게 보냐고 질문을 하셨던데요. 빅히트. 사실은 빅히트야 뭐 보다시피 이제 47일 됐으니까 보이십니까? 상장된 지 이제 47일밖에 안 됐죠. 그죠? 47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 차트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 불가능하죠. 기술적 분석이 아예 불가능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있는 것은 이제 RSI가 제가 12일짜리 RSI였으니까 뭐 47일 됐으니까 RSI만으로는 그럭저럭 이야기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RSI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니까 현재 RSI가 뭐 30위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RSI가 얼마입니까? 30 근처에서 간당간당한 상태죠. 그러니까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종목이죠. 그러구나. 후행 스팬, 다른 건 뭐 아직 일목균형표 구름은 안 만들어졌는데 후행 스팬을 본다면 후행 스팬하고 캔들하고 딱 붙어 있죠. 이 후행 스팬인데, 그죠?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그죠? 이미 주가는 여기 기준선인데 주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RSI가 30에 딱 닿았습니다만 이걸 바닥으로 말하기 어렵죠.
잘못하면은 RSI가 30m 내려가면 이때처럼 30m 내려와서 한참 헤매다가 갈 수 있으니까 아직은 바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기준선은 주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은 거의 닿았으니까 잘못하면 후행 스팬이 주가 밑으로 캔들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많고 여러모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매수는 말하기도 없고요. 그냥 불안해 보이니 일단 일부라도 파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일부라도 파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죠? 다진 매도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몬입니다. 레몬. 레몬은 그전에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레몬에 대해서는 뭐 이게 커비드 핸들 아니냐라고도 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은 구름 밑으로 기준선 여기서 타진 매도했고요. 해야 되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요. 보세요. 여기서 타진 매도하고 여기서 적극 매도했으면 그래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나왔는데 아직까지 바닥이겠지 해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하염없이 11,750원 떨어지고 있고 그냥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데 참 난감하죠. 진짜 진작에 왜 안 팔았을까? 항상 우리가 왜 못 팝니까? 혹시 내가 지금 파는 데가 바닥이 아닐까?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지 않겠나? 내가 팔고 나면 하필이면 내가 팔고는 올라가지 않겠나. 그게 무섭죠.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보세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21,5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1,750원까지 수많은 가격이 있는데 그 수많은 가격 중에 여러분이 매도한 가격이 하필이면 우연하게 정확하게 바닥이 될 확률은 얼마 됩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가격 중에 하나 거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닥이 될 확률은 낮죠. 그럼 11,750원의 바닥이냐? 알 수가 없죠. 후행 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러면 뭐 계속 걸었고 두둑고 그러니까 더 내려올 수 있죠. 그죠? RSI 30 근처에 와 있습니다만 RSI가 30이란 바닥이냐 보다시피 여기도 30m 내려왔고 여기도 30m 내려왔으니 지금이라고 해서 30m 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RSI가 30m 더 내려가 버리면 주가는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레몬이 아니고 레몬입니다만은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판 가격이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으니 여러분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산 가격이 꼭지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 꿈에도 안 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주식 안 사죠. 맞습니까? 내 의사결정이 내가 사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틀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주식을 사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팔 때는 왜 혹시 내가 팔고 나면은 오를까 싶어서 내가 팔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틀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살 때는 내 의사결정이 틀린다고 생각을 꿈에서 안 하면서 왜 팔 때는 내가 팔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틀리리라고 왜 지레 짐작을 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야간 저는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일진다이아나 또는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HLB나 라넥스나 그린플러스나 삼양사나 다 보다시피 다 손실이 나서 손실이 커진 종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작에 파는 것이 좋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진적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자, 랩지노믹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랩지노믹스 옛날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죠? 예전에, 이때라도 왜 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아니면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왜 못 팔았을까? 아닙니까? 그때가 바닥이겠지. 내가 팔고 나면 오르지 않겠냐? 바닥이겠지. 오를 거야 하다가 이래 됐잖아요. 그죠? RSI도 믿을 거 못해요. RSI가 30m 내려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이게 결코 바닥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물론
물론 이제 랩주노맥스는 옛날에 고점 57,000에 비해 가지고 지금 2만 원이니까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뭐 조금은 반등이 있겠죠, 그죠? 조금은 반등이 있으라고 봅니다. 이 종목은 솔직히 반등이 있으라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사라거나 뭐 길게 보유하거나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그래서 뭐 좀 반등하면 뭐 전환선거, 기준선거제라도 오면은 정말 할배요라는 생각으로 재빨리 팔고 싶습니다. 특정한 가격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그때마다 물량을 계속적으로 분할해서 팔아치운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넷마블입니다. 자, 넷마블.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림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구름 밑으로 한번 내려간다 하면은 계속 뜨거나 구름은 두터워지니까, 그죠? 완전히 땅굴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럼 또 계속 땅굴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구름이 워낙 두터우니까 답답한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RSI 30이라고 바닥에서 돌아서느냐, 뭐 그런 것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종목도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빨리 팔고 이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뭐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PIMS입니다. PIMS. 이 종목은 솔직히 기술적 분석이 잘 안 되는 종목이죠. 뭐 아까 뭡니까? 빅히트나 뭐 비슷한 상태이죠. 근데 뭐 똑같이 빅히트와 비슷한 상태인데 이 종목도 잘 보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역시 기준선, 여기 기준선인데,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내려온 지 오래됐죠. 아까 빅히트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지 이틀 됐는데 제가 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지 오래됐고요. 후행스팬도 그때는 빅히트는 후행스팬하고 딱 닿았었는데 얘는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뭐 구름도 없으니까 이제 구름이 여기 이쯤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일목으로 말하기 그렇고 RSI는 아직까지 뉴트럴한 상태입니다.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굳이 매수를 의견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매수 의견은 아니고 갖고 계시면은 이미 기준선 무너졌으니까 이 종목은 하다못해 자진 매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자진 매도. 구름이 없으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파세요. 근데 구름이 없으니까 즉각 매도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뭡니까? 구름 잘 보면 이게 이제 스랭스팬 1, 2 중에 스랭스팬이 이제 1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희미하게 보이는 게 스랭스팬 1이에요. 기준선과 저랑 중간점이에요. 그리고 스랭스팬 2는 52일 동안의 중간값이니까 아직까지 52일이 채 안 이쯤 되니까 52일이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52일에다가 26일 78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구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요게 스랭스팬 2인데 1 밑으로 요게 구름의 한 자락 밑으로 내려왔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후행스팬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간에 이 종목은 뭐 잘 봐줘서 타진 매도 아니면 매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죠. 항상 아까 중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기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주식을 안 한 거 본 것도 아니고 저도 주식하면서 돈 잃고 주식을 파는 것처럼 정말 괴롭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 모든 주식 거래에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벌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죠. 그럴 때 벌 때 파는 거는 누구나 다 쉽게 합니다만은 깨질 때 못하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돈을 벌기 어려운 거죠. 그거를 이겨낼 수 있으면은 그래야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 들어간 종목들은 우울한 종목이었습니다만은 잘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식 매도해야 할 종목들 영상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